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바로 통합 SDK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도구에 보시면은 데이터 연동 관리에서 보시면 이 SDK 설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는 아마 CRM에서 저희가 비긴 CRM에서 많이 활용했던 부분인데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 SDK를 웹사이트 자사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만 수집을 했다면 이번 개편된 비긴 4.0에서는 이 고객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크립트 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광고, 특히 리타게팅 광고에 활용되는 이런 픽셀도 저희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픽셀이 설치되는 매체는 메타 광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스폰서 광고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모먼츠, 그 다음에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에 대한 픽셀들이 모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필요했던 이런 픽셀도 자동으로 설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올해 7월부터 이 구글 유니버셜이 종료가 되고 GA4로 다 바뀌게 됐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채널 연동 관리에 보시면 저희가 구글 GA4를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 GA4 규격에 맞춰서 향상된 전자상거래 스크립트까지 이 통합 SDK 설치에 포함돼서 세팅이 지원이 됩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는 CRM 뿐만이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 마켓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GA4 무료 툴인 GA4에 대한 모든 스크립트들을 저희가 한 번에 설치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로 변화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소재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소재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재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좌측에 보시다시피 이제 디스플레이 영역이나 아니면 CRM 영역에서도 온사이트나 오프사이트 채널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각 채널의 규격에 맞춰서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이 해당 소재를 바로 불러와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의 기능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상품 카탈로그 기능입니다. 이 상품 카탈로그 기능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상품 정보를 소재로 활용하는 광고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수동으로 넣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동으로 자사몰에 있는 카테고리 내의 상품 정보들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저희가 다 불러와서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이 세팅된 카테고리 상품의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 이미지 내에서도 별도로 뭐 필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입력한다든지 실제 광고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디자이너의 어떤 공수를 들이지 않고 마케터분이 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바로 편집을 활용해 가지고 광고 소재로도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번 소재에 대한 메뉴에 대한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직접 업로드 하시는 캠페인을 세팅할 때 업로드 하시는 것보다 이 소재 메뉴에서 직접 다 업로드를 해 놓으시고 이후에 캠페인 세팅하실 때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변화는 바로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 큰 변화는 이제 DB 연동에 대한 기능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DB 연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SDK와 별도로 고객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라든지 상품 데이터 그리고 거래 데이터들을 저희가 연동을 통해서 자동으로 불러와서 액션의 캠페인이라든지 광고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마케팅에서 이 DB 연동 기능이 활용되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 디스플레이 광고 영역에서 특히 상품을 소재로 하는 광고의 유형들, 예를 들어 실적 최대화라든지 아니면 동적 리마케팅이라든지 컬렉션 광고들에 대한 유형의 상품 정보들을 앞으로는 고객이 실제 가지고 있는 상품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상품을 노출시킬 때 품절이 되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변동이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실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품 정보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활용점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CRM 마케팅, 특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친구톡 관리통 같은 오프사이트 캠페인에서의 정확한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고객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활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뭐 가입 후 구매하지 않은 고객 이런 모수들을 활용할 때도 간편 가입한 고객들까지 포함한 모든 모수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데이터, 어떤 첫 구매한 고객이라든지 재구매한 고객을 타겟으로 잡을 때도 실제 구매한 고객 중에서도 반품이나 취소, 환불된 고객들을 제외한 실제 거래가 완료된 이제 결제가 완료된 고객들을 타겟으로 이제 캠페인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입한 고객, 구매한 고객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운영해 볼 수 있는 점이 두 번째 활용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케팅 수신 동의 목록인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할 때 광고성 메시지의 경우 마케팅 수신 동의한 고객들한테만 보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전 버전에서는 마케팅 수신 리스트를 업로드를 해야지만 가능했다면 이제 실제 고객 DB를 매일매일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서 마케팅 수신 동의가 있는 유저들만 문자 캠페인이 발송이 될 때 필터링을 걸어서 수신 동의한 고객들에게만 발송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 DB 연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저희 걸 도입을 했을 때 바로 캠페인을 진행해 보고 싶으신 경우에 바로 연동을 하셔서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오디언스 세그먼트로 활용해서 조금 더 개인화된 메시지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변화를 좀 세 번째 변화를 설명드렸고, 네 번째 변화는 이제 캠페인 영역인데요. 캠페인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에즈라고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에즈는 아마 비긴 CRM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처음 보시는 화면이실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 에즈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한데요. 운영 가능한 매체는 메타, 카카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스폰서 광고들, 그리고 카카오 모먼츠, 그 다음에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디스플레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캠페인 생성을 눌러서 확인을 했을 때 첫 번째 캠페인 설정단에서는 캠페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에 맞춘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광고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 소재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소재 블록을 통해서 아까 소재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해당 소재를 불러오게 되고 이 소재를 기반으로 광고 문구와 광고 제목, 광고에 대한 설명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 유도 버튼을 매체나 어드민과 동일하게 행동 유도 버튼을 선택해서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광고 소재가 금방 완료가 되고요. 예산 및 노출 설정을 통해서 이 광고 소재가 노출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특정 프로모션에 대한 소재라고 했을 때는 오늘부터 계속 게재가 아니라 특정 기간에만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 있고 해당 소재의 일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캠페인 목표부터 좀 볼게요. 이 캠페인 목표는 자사몰의 컨디션에 맞춰 가지고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현재 자사몰이 초기 단계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신규 방문이나 어떤 신규 회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입수 극대화를 목표로 우리 핏에 맞는 잠재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유입수가 조금씩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대신에 상품을 조회하는 고객이나 거래하는 고객들은 계속 감소폭인 경우에는 재방문 유도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구매에 근접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 중에 목표 타겟 자체를
상품을 조회하는 목적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구매를 목적으로 타겟을 잡을 것인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유효 타겟 확장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 방문했던 사용자들을 다시 한번 타겟으로 이 사용자와 유사한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는 고객들과 유사한 다른 잠재 고객을 확보할 때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매 활성화 캠페인은 조금 더 딥하게 정말 구매에 근접한 고객들을 찾아서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관여 고객, 예를 들어 상품만 조회하고 이탈하는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장바구니를 담거나 아니면 구매한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당 고객들에게 구매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재구매를 유도할 때 활용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목표를 설정할 때는 하나의 캠페인에만 무작정 캠페인 목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뭐 유입수 극대화 뿐만이 아니라 재방문 유도 목표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면 그 유저들이 이탈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 브랜드를 알리고 우리 상품을 알려서 재방문을 유도하고 좀 더 많은 재구매나 관심 있는 첫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구매 활성화 이런 캠페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유형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그 다음에 카카오에 진행되는 모든 디스플레이 광고의 유형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장점이라고 보는 거는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쇼핑 상품 광고들, 상품을 소재로 한 광고들, 컬렉션 광고라든지 실적 최대화라든지 아니면 구글 쪽에 이제 동적 리마케팅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 유형들도 모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비긴 디스플레이 에즈 메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컬렉션 광고 쪽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타겟을 지정한 후에 광고 유형을 선택하고 소재로 넘어가 보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조금 멈춰 부분이 있어서 잠시만요. 다시 넘어갈게요. 캠페인 생성을 눌러서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소재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표로 사용되는 이미지를 소재에서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재에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이 바로 상품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광고 상품 아까 소재에서 상품 카탈로그에 되어 있는 기능 상품들을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의류 카테고리에 의류 상품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을 불러오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자동으로 불러왔던 상품에 대한 이미지들을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고 문구나 광고 제목, 그다음에 랜딩 URL을 세팅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다 업로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는 바로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동적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동적으로 바뀌게끔 그래서 상품들이 계속 바뀌게끔 하는 소재 이미지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노출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노출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계속 게재를 할 건지 아니면 특정 프로모션이라고 했을 때 이 특정 프로모션 기간에만 노출시킬 건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광고 소재에 대한 일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긴 에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외부로 나가는 수수료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 예산을 10,000원을 지정했다라고 하면 이 예산의 8%의 수수료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을 예산을 충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8%인 800원을 제외한 9,200원으로 이제 광고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고객의 모수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우리 브랜드 핏에 맞는 고객들을 찾아야 되고 그 고객들이 회원이 되지 않았을 때도 계속 사이트에 방문하도록 유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회원을 만들고 그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앞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들을 확보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구매 고객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CRM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에즈만 쓰던 비긴 에즈만 쓰던 고객분들은 아마 CRM이라는 메뉴를 처음 보실 거예요. 이 CRM은 말 그대로 이제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들을 이제 전환 고객이나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데 활용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유형을 좀 살펴보면 크게 CRM 캠페인은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온사이트 내에서는 컨텐츠 팝업, 그 다음에 설문조사, 추천 엔진, 소셜 프루프, 리타게팅 푸시로 나눠지는데요. 이 컨텐츠 팝업은 그냥 막무가내로 팝업을 띄우는 게 아니라 특정 행동을 하는 조건들에 포함이 되는 고객을 그룹화시키고 그 그룹들이 어느 시간대 혹은 어느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혹은 뭐 스크롤을 내렸을 때 몇 퍼센트 내렸을 때 노출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타겟 조건을 만들어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추천 엔진이나 소셜 프루프, 리타게팅 푸시는 이미 타겟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출하는 위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비긴 4.0을 바로 도입하신다면 이 3개의 온사이트 캠페인들은 바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소셜 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토스트 푸시와 같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상품이 뭐 1일 동안 아니면 24시간 동안 몇 건이 구매됐다, 몇 건이 조회됐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구매를 유도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타게팅 푸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개개인별로 이 사용자가 이전에 많이 조회했거나 혹은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상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 사용자가 사이트에 다시 방문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팝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비긴 4.0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추천 엔진인데요. 이 추천 엔진을 통해서 이 사용자들의 어떤 거래라든 구매 행동이라든지 상품을 조회하거나 장바구니에 담는 행동들을 저희가 학습을 해서 연관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신규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즈 쓰시는 분들은 처음 이 화면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좀 생성 플로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텐츠 팝업을 보시면 다음을 누르시면 캠페인 생성에는 크게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타겟에게 맞는 소재나 메시지, 디자인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팝업이 어느 시점에 어느 페이지에서 노출시킬 건지 기간 및 노출 설정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최근 180일 동안 특정 A라는 상품을 조회를 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 한 번도 구매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뽑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 A라는 상품을 1회 이상 조회를 했지만 180일 동안 상품 구매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고객, 이런 식으로 0과 같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조건을 만들면 어떤 킥보드라는 상품을 조회했지만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 타겟이 되는 거고, 이런 타겟들에게 메시지를 이제 팝업을 띄울 수 있게 되는데, 팝업을 띄우는 컨텐츠 팝업 타입은 이미지형, 슬라이드형, 그 다음에 텍스트형. 이 텍스트형은 모바일 기기에서만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유튜브 링크를 업로드 해주시면 동영상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특히 이미지형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A/B 테스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A/B보다는 A/B N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용 여부를 설정을 하시면 해당 타겟에게 여러 가지 소재들을 노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출 빈도는 균등분할하게 저희가 노출이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A, B, C 안으로 두겠다 라고 하면 각각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소재를 모두 업로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쓰시게 되면 이 타겟에게 균등분할하게 노출이 되고 어떤 소재가 반응이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클릭률이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재 부분에서 인터랙션에 보시면은 인터랙션 사용 여부를 하시면은 스크롤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특정 타겟이 돼서 특정 페이지에 도달을 했을 때 노출을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지 내에서도 보통 스크롤을 한 30% 정도 내렸을 때만 노출시키겠다 라고 하시면 이 스크롤 설정 인터랙션 기능을 통해서 스크롤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메인에서는 보는 메인이나 어떤 이벤트 페이지 이런 데서는 바로 노출시켜도 크게 상관없지만 이런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상품에 관심 있는 시점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스크롤 기능을 통해 가지고 바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을 내렸을 때 띄우도록 유도하는 캠페인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노출 및 기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노출하는 시작일과 종료일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특정 요일에만 노출시키겠다 라고 하시면은 특정 요일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설정 부분에서 고객당 노출 설정이 있어요. 이게 타겟이 됐을 때 너무 많은 캠페인이 노출이 되면은 온사이트 내에서 노출이 되면은 피로도가 굉장히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요 빈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최근 7일 동안 한 고객한테 총 20회를 노출시킬 거고 최대. 근데 이 사용자가 방문을 했을 때 한 번씩만 노출시키겠다 하고 하실 때는 세션당 노출 횟수를 1회로 설정을 하시면은 이 사용자가 타겟이 되더라도 한 번 방문했을 때 한 번만 노출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 비긴 4.0에서 CRM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는 추천 엔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오프사이트에 대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 친구톡인데요. 이 카카오 친구톡 채널의 경우에는 기존의 타겟 유형에서 직접 설정과 스마트 그룹만 있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디언스라는 타겟 유형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이 오디언스는 아까 제가 앞단에 설명드렸던 DB 연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데이터,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오디언스 프리셋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셋에 대한 정보나 상세 고객 정보는 여기 세그먼트에서 오디언스에 들어가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프리셋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 사이트 내에 가입하는 모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 30일 동안 가입 후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라는 이 오디언스를 쓰시는 걸 권장을 해요. 모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30일 동안 가입 후 구매하지 않은 고객에게 매달 한 번씩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구매를 해라, 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들을 수행할 수 있고, 만약에 모수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처럼 어떤 시나리오를 설계를 하잖아요. 가입 후 구매하지 않고 1일이 경과한 고객, 3일이 경과한 고객, 한때 지속적으로 첫 구매 유도를 위한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짜기 위한 오디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 후 구매 이력 없이 1일이 경과, 또는 4일, 7일, 14일, 30일이 경과됐을 때마다 카톡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이 최대한 첫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오디언스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구매 같은 경우도 첫 구매 후 2차 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는 오디언스 그룹이고요. 프리셋이고요. 저희 이거 처음에 짤 때는 이게 산업군을 크게 고관여 상품들, 뭐 어떤 가구 쪽들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첫 구매 후 15일부터 재구매가 2차 구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건기식이든 이너뷰티든 식품이든 패션이든 상관없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15일부터 첫 구매 후 15일이 경과한 고객한테 추가적인 구매를 해봐라, 아니면 그 다음에 30일이 경과, 60일이 경과했을 때, 90일이 경과했을 때 무조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은 고객들을 계속 업데이트,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2차 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에 활용을 할 수 있는 프리셋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은 고객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 뭐 2,000 이상 보유한 고객, 5,000원 이상 보유한 고객, 10,000원 이상 보유한 고객으로 좀 잡아서 이런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즉시 사용한 마일리지가 있다라는 캠페인들도, 오프사이트 캠페인들도 주기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한 고객 중에 최종 로그인, 이 최종 마지막 구매가 아니라 최종 로그인이 60일이 경과한 고객, 그러니까 구매는 과거에 했지만 최근 60일, 최근 2달 동안 방문을 하지 않는 고객, 그리고 90일 동안 방문을 하지 않는 고객, 180일 동안 방문을 하지 않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지속적으로 재방문을 유도하는 캠페인들을 유지해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구매 여부 상관없이 최종 로그인이 335일이 경과한 고객,
즉 보통 저희가 이 회원이 최종 로그인을 하지 않고 소멸되는 시점이 1년이잖아요. 1년으로 봤을 때 335일이라는 거는 이제 1년이 되기 30일 앞둔 고객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을 타겟으로 335일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이제 소멸된다, 회원 정보나 아니면 마일리지들이 소멸된다라는 알림톡 메시지들, 그리고 정보성 메시지들을 제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오디언스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디언스들은 실제로 SDK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바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캠페인에서 CRM의 오프사이트 캠페인은 그 DB만 연동을 하시면 바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디언스를 선택하고 가입 후 구매 이력 없이 1일이 경과된 고객들이 지금 113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메시지 유형인데요. 카카오 친구톡에서 메시지 유형이 기존의 비긴 CRM에서는 텍스트형과 이미지형만 제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 메시지 유형을 확장시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와일드 이미지형으로도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형,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리스트형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형에서는 아이템을 총 4가지, 그러니까 메인에 활용되는 아이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조로 활용되는, 서브로 활용되는 아이템 3가지 해가지고 4가지를 설정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러셀 피드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캐러셀 피드형은 아무래도 이미지를 굉장히 크게 쓰고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실제 크리에이팅도 굉장히 좋은 유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캐러셀 피드형도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제 카카오 친구톡에서 활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 유형들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메시지 유형들을 저희 비긴 4.0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 문자 설정인데요. 이 카카오 친구톡 캠페인의 경우에는 실제 타겟을 만들게 되면 실제로 휴대폰 번호가 있는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중에서 발송을 할 때는 카카오 채널에 추가된 고객들한테만 발송이 돼요. 이 말인 즉슨 만약에 마케팅 수신 동의한 타겟이 100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800명은 채널에 추가되어 있고 200명은 추가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카카오 친구톡은 800명한테만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근데 200명도 분명히 마케팅 수신 동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송이 못하게 되게 되는데, 이 대체 문자 설정 기능을 통해서 이 나머지 200명들한테도 문자 발송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여부를 선택하시게 되면 SMS나 LMS 또는 MMS로 문자 발송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카카오 친구톡으로 보내지고 아직 그 채널에 추가되지 않은 고객들은 문자로 대체해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 및 이렇게 세팅을 하시게 될 수 있고, 기간 및 발송 설정을 통해서 내가 이걸 단발성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루틴하게 보낼 건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모션을 어떤 특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거나 신상품이 나왔을 때 좀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시키고 싶을 때 일회성 발송으로 활용을 하고요. 주기적 발송으로 아까 프리셋 보여드린 것처럼 가입 후 구매 없이 1일이 경과한 고객들한테 주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주기적 발송을 선택해서 발송 일정을 최대한 1년으로 잡아두고, 그 다음에 발송 주기를 매일매일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매주 특정 요일에 특정 시간대에 한 번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매달 보낼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타겟을 주기적 발송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걸 매일 발송으로 하게 되면은 피로도가 굉장히 쌓일 수가 있잖아요. 계속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매일이 아니라 매주, 매달로도 활용할 수 있고, 혹시 내가 특정 타겟을 만들었을 때 무조건 매일매일 보낼 거다, 대신 한 번 받은 고객들에게는 특정 기간 동안은 발송되지 않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송 제한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발송으로 하더라도 매일 10시에 발송이 되지만 발송 제한 기능을 예를 들어 14일로 잡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14일로 선택을 하시면 해당 타겟이 됐을 때 이 사용자가 이 타겟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예를 들어 가입 후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라고 잡았을 때 이 고객이 계속해서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첫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한 번 발송한 시점 이후로 14일 동안은 이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발송이 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 목표 설정을 통해서 이 캠페인의 목표가 상품 구매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장바구니 담기인지 이런 이벤트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아무래도 카카오 친구톡 부분에서 좀 많이 있었고요. 카카오 친구톡의 이 메시지 유형이 아무래도 이 마케팅에서는 유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이 예전엔 텍스트형에서 이미지형 뿐만이 아니라 와일드 이미지형이나 리스트형, 그 다음에 캐러셀 피드형으로 추가 제공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 알림톡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정보성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설정하실 때는 별도로 템플릿을 저희가 업로드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실 때는 여기 도구에서 CRM 설정에서 여기 보시면 알림톡 템플릿의 템플릿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알림톡에 활용하고자 하는 템플릿을 입력하시고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카카오 측에서 이 메시지 자체가 정보성이다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보성에서 벗어나는 메시지다 라고 하면 반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써도 된다 라고 하면 사용 가능으로 되고, 캠페인에서 그 메시지를 불러올 때, 템플릿을 불러올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사용 가능, 그러니까 승인이 된 메시지들만 선택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CRM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변화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실제 고객 정확한 데이터, 고객 내부에서 갖고 있던 과거 데이터부터 현재까지의 고객 데이터와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프사이트 캠페인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어떤 카카오 친구톡의 경우에는 이제 유형들이 더 많이 활용되는, 카카오 친구톡에서 많이 활용되는 유형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렸던 추천 엔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추천 엔진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이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추천 엔진의 캠페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유사한 상품 추천, 유사한 상품 추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상품을 조회를 할 거잖아요. 그럼 조회한 상품 데이터들의 패턴들을 저희가 학습을 해서 A라는 상품과 연관된 상품들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 상세 페이지에 도달을 했을 때 해당 상품과 연관된 상품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구매하면 좋을 상품 추천 같은 경우에는 구매 데이터, 거래 데이터들 중에서 거래 패턴들을 파악해서 동시구매가 자주 일어나는 상품들의 패턴들을 파악해서 A라는 상품과 가장 거래가 많이 연관되는 상품들을 추천해주게 되고, 해당 이 캠페인은 그 장바구니 페이지에 도달을 했을 때 담아둔 상품과 연관된 상품들을 추천해주게끔 됩니다. 그리고 AI 개인화 추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상품을 조회하거나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거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용자들 간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한 사용자들을 파악해서 그 사용자들이 연관된 상품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AI 개인화 추천은 메인 페이지에서만 노출되도록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따로 캠페인의 타겟을 잡을 필요가 없겠죠. 상품을 조회하거나 장바구니 페이지에 도달하거나 메인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바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긴 4.0을 처음 도입하신다면 바로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실제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유사 상품 추천이나 함께 구매하면 좋을 상품 추천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I 개인화 추천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은 저희가 최대 한 3시간 정도 학습을 해서 그걸 파악을 하게 되고요. 학습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습을 했을 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인기 상품들이나 연관 상품을 기준으로 상품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엔진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 23일까지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8월 24일부터는 유료로 전환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인데요. 이 7번째는 저희가 결국에는 이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에게 통일된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고객이 이탈을 했을 때 통일된 메시지로 다시 오프사이트 캠페인을 통해서 재구매를 유도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캠페인들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바로 캠페인에 특히 CRM 영역에서 타겟을 설정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컨텐츠 팝업이나 아니면 카카오 친구톡, 알림톡, 문자 메시지들은 광고와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생성을 하시게 될 때 이 타겟 영역에서 광고와 연계하기가 있습니다. 이 광고와 연계하기를 클릭하시면 비긴 디스플레이 에즈 기능에서 세팅되어 있는 광고 소재들, 캠페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문고리.com 테스트 캠페인에 이 소재로 들어온 사용자들을 타깃으로 잡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걸 불러오게 하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방문 중에 이 문고리.com 캠페인에 있는 A 소재로 들어온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타깃이 됩니다. 아까 디스플레이 에즈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광고 소재를 하나 세팅을 할 때 이미 타겟을 지정을 하고 목표를 지정을 하고 이 소재를 세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로 들어온 유저들은 목표가 어떤 타겟이 명확하고 어떤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유저에게 맞는 어떤 메시지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디스플레이 에즈에서 유입수 극대화 캠페인을 목표로 타겟을 지정해서 광고 소재를 돌렸다. 그리고 그 소재로 들어온 사용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회원가입 유도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혜택들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계속 이제 전환을 유도하는 캠페인들을 온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진행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 연계하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디스플레이 에즈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세팅이 되고, 그걸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에게 통일된 메시지와 아니면 필요한 정보의 메시지들을 온사이트나 오프사이트로도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 광고 연계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을 할 때 랜딩 URL에 저희가 별도의 저희가 식별할 수 있는 광고 코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광고로 들어온 고객들을 계속 이어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비긴 4.0으로 개편하고 나서 큰 변화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비긴 4.0을 개편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계속 저희 걸 쓰셨던 고객분들의 어떤 VOC라든지 아니면 개선을 요청했던 사항들을 저희 PM팀과 그 다음에 개발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 비기는 조금 더 마케터분들의 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서 정말 마케터분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들, 리소스들을 좀 감소화시키고 최대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 영역들을 자동화시키는데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소리를 귀 기울여서 저희 비긴 4.0이 조금 더 발전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지금 실시간으로 문의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보면서. 네, 지금 문의하신 분 중에 오프사이트 캠페인은 CTA라든지 아니면 UTM 설정으로 클릭 전환이 측정이 가능한지를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 카카오 친구톡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CRM 캠페인에서 카카오 친구톡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제 이 캠페인의 발송 성공수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이 캠페인의 클릭수, 그 다음에 CTR, 그 다음에 전환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이게 정보성 메시지다 보니까 발송 성공수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알림톡을 진행을 할 때 숏 URL이나 어떤 특정 랜딩 URL에다가 UTM을 적용해서 활용을 하셨다면 이 메뉴 말고 보고서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이벤트 보고서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방문이라는 이벤트 조건을 걸고, 그 다음에 소스에 만약에 소스를 저는 뭐 begin underbar 톡으로 우리는 광고를 진행을 했다 라고 하면 소스 영역, 그 다음에 메시지는 매체는 begin으로 잡았다 라고 걸었을 때 저희 알림톡으로 보냈던 소스를 선택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begin 톡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확인하시면은 각 어떤 매체를 컨텐츠로 기반으로 세팅을 하셨다라고 하면 각 컨텐츠 단위로 방문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상품 구매에서도 상품 구매 이벤트, 상품 구매의 구매수 기준으로 소스와 동일하게 매체, 소스, 매체 선택하시고, 소스에도 아까 동일하게 구글 비긴 톡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각 소재별로 어떤 소재가, 어떤 알림톡 소재가 실제로 전환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비긴 디스플레이 에지에서 세팅한 광고는 동일한 죄송해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GA4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GA4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저희 도구에서 채널 연동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이 GA4에 대한 연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측정 아이디를 여기다 등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통합 SDK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GA4에 대한, GA4도 규격이 있거든요. 규격이 이제 향상된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자동으로 다 설치를 지원을 해드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긴 디스플레이 에지에서 세팅한 광고는 동일하게 매체 대시보드에서도 확인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확인은 저희가 이거를 좀 하나 설명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확인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채널 연동 관리에서 광고 캠페인 매체 연동이 필수로 먼저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준비 작업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계정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페이스북 페이지, 그 다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작업하는 거는 해당 고객 연동해 주신 비즈니스 계정 안에 저희 별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광고 계정을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 광고 계정에 픽셀을 저희가 설치를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에서 확인은 가능하나 저희가 실제 운영은 저희 솔루션 비긴 에지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매체에서 만약에 변동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충돌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즈를 통해서 이용하실 때는 저희 에즈 디스플레이 에즈 메뉴에서 운영 관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매체 데이터에 대한 부분,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네, 보시는 것처럼 캠페인을 라이브 시키게 되면은 이 캠페인 소재 단위로 지출 금액, 노출수, 노출 빈도, 뭐 CPM, 클릭수, CTR, 그다음에 CPC, 구매수, 구매 전환율, 뭐 CPA, 로아스에 대한 데이터들을 한 번에 소재 단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발송 제한은 캠페인 단위가 아니라 전체 대상으로도 가능하냐는 부분은
네.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지원되지 않고요. 하나의 캠페인에 네. 네, 발송 제한을 걸어서 이 캠페인에 대해서 발송이 제한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추가적인 질문도 없으셔서 이제 저희 비긴 4.0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 미팅을 갖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가격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딥하게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지금 유튜브 그 더보기에서 하단에 보시면은 문의 남기기 링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링크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48분 정도인데요. 거의 1시간 동안 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초반에 조금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비긴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용해 주시거나 기존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저희 비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